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지난 예산결산검사위원회 때 저희 행정부시장님께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어학서전에 보면 자신이 공동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과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유인즉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국가 균형 중심, 신도심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 환경별 실정에 맞춘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을 하겠다라고 2023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최수경 실장님이 기조실장으로 계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행정 조직도 바뀌고 조직 기구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저희의 도농 상생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를 가꾼다. 읍면 지역의 다양성을 통해서 전체가 골고루 빌려날 때 포용적 성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도농마을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세종 시민의 특화 그리고 세종시 균형 발전을 하겠다던 지원조례 5조의 근거에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법정 의무 계획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활권 권역별 공간을 구성해 권역별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을 선정되어야 함에도 정원도시라는 이름으로 꽃으로 세종시를 가꾼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면 저희 세종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면 지역별 특성 사업을 발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꽃 심고 빈집 정리 이게 격차 해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설명 자료를 좀 배포하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정이 시의회와 함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재정 민주주의로 재정 투명성을 좀 실현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하자고 하는 것인지 내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만 따지자는 건지 굉장히 한심스러울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 과정 속에서 긴급 현안 질문할 때 대협력관 그리고 예산 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저랑 조율을 하고 가셨을 겁니다. 그 이유인즉 첫 번째 저랑 조율할 때는 우리 세종시가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시 집행부 탓만도 아닌 시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정을 좀 안정화하고 건전 재정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설명 자료는 지난 3기, 4기 재정 운영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 긴급 현안 질의와는 아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를 배포한다는 시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206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를 우롱했다는 부분들은 세종 시민들에게 예산안 전면 공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고 이익이 되는 부분만 공개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2월 불용의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8가지 법을 대표적으로 위반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하셨습니다. 맞죠? 위원님,
그 위반했다기보다는 좀 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행을 못했다 그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나 법률을 지키지 않았었을 땐 위반한 거 맞죠? 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았거나 위반됐으면 위반된 거 맞잖아요. 네, 이행을 못했다 그렇게 네, 이해해 이행을 못 주시면 해주셨으면 위반하신 거 맞죠?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예산의 성과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성과 보고는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위배되신 거 맞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위배되신 거 맞습니다. 자, 예산의 성과 계획서 성과 지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2 성인지 기금 관련 미작성하셔서 위반하신 거 맞죠? 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위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회금, 기금간 여유 재원의 예수 예탁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9조 2에 회계, 기금간 여유 재원의 예수 예탁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신 거 맞죠? 네, 착오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위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상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위반하셨습니다. 자,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하신 거 맞죠?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셨으면 위반하셨습니다. 자, 지방재정법 기금 운영 관리의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영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부분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5개 광고 발전 기금법, 기금관리기금법도 위반하셨습니다. 위반하신 거 맞죠? 네, 부서에서 5개 광고 기금은 추진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법령에 의해서 일반 시민이건 누구건 간에 위반을 하고 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건 맞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그리고 보조금 관리법 등등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8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전, 채권, 채무의 소멸, 시효까지 해서 8가지 법령 위반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행을 못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이해할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않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비 10위는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12 재정 운영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행정력이 미비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에 대한 것들을 시인하지 않고 개선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원님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8개 법에 대한 그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적극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각 부서에서 또 실행에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네. 긴급 현안 질의 전에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제 업무실에서 만났었을 때 분명히 긴급 현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질문이 나간 후 열흘이 지나서
세종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설명 자료를 배포한 건 네, 회피를 하기 위할 뿐이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8가지 법은 위반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해보자고 했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이월비 관련 위반,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16조 위반,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2 위반, 성인지 기금 관련,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위반, 회계기금관 여유 재원의 예수 예탁,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초과세입, 지방재정법 제13조 위반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세입 세출의 현금 위반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상의 위반이 되는 상황이므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위반한 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어떤 말씀드리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제 결산 과정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 결산 과정에서 조치할 사항들은 또 저희가 조치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체계적으로 좀 결산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